과거로부터 구자라트 지역은 풍부한 식량 자원이 있는 지역이기에 많은 포식자가 사냥할 기회를 찾습니다. 더불어 표범 같은 포식자는 독립적으로 다니며 생존을 위해 언제든 사냥감을 찾습니다. 하물며 때로는 거리에서도 사냥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하죠. 구자라트 주의 안토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반면에 표범 같은 육식 동물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주민과 가축이 빈번히 원하지 않는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포식자들을 막아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충분한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정기적으로 암컷 표범이 나타나 사탕수수밭을 배회하며 저녁마다 가축을 사냥했습니다. 이 위험과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며 주민들은 가족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포식자의 위협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표범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가축을 모두 사냥당한 후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며 경찰과 공무원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는 아무도 외출하지 않고 새벽까지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표범의 출몰을 우려해 집에 머무르며 방어책을 세웠습니다. 밤마다 먹이를 찾는 이유가 표범이 새끼를 기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새끼까지 자라나서 마을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현지 당국이 표범을 포획하였고 현지 당국은 포획한 표범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범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범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방사되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1년 전의 일인데 표범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더욱 대담해져서 낮에도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표범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표범의 복귀로 불안해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번 표범이 예전보다 작고 자신감이 떨어져 보임을 알아차리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표범이 덜 위협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으며 이 표범이 붙잡혔던 암컷의 새끼일 수 있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한 표범의 대담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었죠. 농부는 표범의 잦은 방문에 익숙해져 소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농부는 표범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범이 농장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농부는 표범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런 농부가 그날 밤 본 것은 동물에 대한 상식을 넘어섰다고 느꼈고 그 사실을 같이 공유한 가족과의 대화가 마을에 퍼지면서 소문이 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소문을 장난으로 치부했고 더불어 농부의 목격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표범이 매일 밤 9시 30분경 농장을 찾아와 약 1시간에서 2시간 머문 후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표범이 떠난 후 농부는 재산과 가축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모두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표범이 가축을 해치지 않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이유는 암소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후 농부는 이를 증명하려고 찍어놓은 비디오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표범은 어릴 때 어미를 잃고 혼자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의 교류를 갈망하며 농장을 방문해 암소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표범이 단지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날 밤, 농부는 표범이 헛간의 소 옆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고 아내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다른 가축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표범은 오직 한 암소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는 표범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였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소가 표범을 핥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은 마치 서로를 돌보는 듯했고 이 광경은 농부에게 마법 같았습니다. 소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표범을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표범이 소에 가까이 다가오자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표범을 부드럽게 핥는 것으로 보였고 표범도 이를 즐겼습니다. 두 동물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웠고 농부는 그것이 마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표범이 암소와 친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표범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경찰은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직접 데려와 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공무원들은 헛간에 숨어 표범을 목격했습니다. 표범은 이미 헛간에 있었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자 도망쳤습니다. 공무원들은 표범이 암소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 밤 공무원들은 헛간 옥상에서 표범을 관찰했습니다. 표범은 암소에게 다가갔지만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표범을 잡을 이유가 없었지만 농부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표범과 소의 우정을 지켜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으로 농부의 이야기가 뒷받침되고 표범과 소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을 장로들도 이야기를 듣고 표범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표범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격을 걱정했지만 표범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소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범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공무원들은 마을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범을 잡아 이전에 어미를 풀어놓았던 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표범은 함정을 피하고 다른 먹이를 찾아 먹으며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미끼인 염소는 무시하고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당국은 그럼 표범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표범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일부는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농장주는 소와 표범의 관계를 걱정했습니다. 표범의 생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표범 제출현에 대비해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마을에 나타난 표범이 사람 먹는 표범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당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공격 사건으로 표범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기에 농부 부부가 주위에 사실을 알려서 오히려 표범의 안전이 위험해진 것이 아닌가 하여 후회하기도 했죠. 이후 표범은 사라졌고 소는 외로움과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농부는 표범을 찾았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부도 슬픔에 잠긴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표범을 두려워하며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표범은 태생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습성을 갖고는 있었음에도 어린 표범이 외로움을 느끼던 중에 암소가 외로움을 느끼는 어린 표범을 자식같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교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연은 인간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